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답을 좀 해줘요. 내가 사실 오늘 입을 얼굴 반쯤 가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 오형식을 내가 외워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 있잖아.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것과 입으로 말하면서 외우는 거 내가 따로따로 구분해 준 이유가 있다고.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보고 가르쳐 오면서 선생님이 느낀 게 입으로 외우는 게 편한 부분이 있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콜, 오, 오씨 일단 입으로 먼저 뱉어. 오 형식은 어떻게 뱉으라고? 콜, 오, 오씨 일단 뱉어봐. 시작! 콜, 오, 오씨 뱉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바로? 오를 오씨라고 부른다. 이게 중얼거리든 소리를 내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입으로 뱉어서 외워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입으로 외우지 않잖아? 그럼 더 어려운 방식으로 외워야 돼. 입에 붙어서 외워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좀 쉽게 할 수가 있어. 자, 콜, 오, 오씨 무조건 이런 거 봤을 때 다시 콜, 오, 오씨 콜, 오, 오씨 하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오를 오씨라고 부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 정도밖에 없어. 구구단보다 짧다고, 구구단보다 적다고. 그냥 81개잖아. 자, 콜, 오, 오씨, 오를 오씨라고 부르다. 메이크 오씨, 오를 오씨하게 만들다. 킵 오, 오씨, 오를 오씨한 상태로 유지하다. 이걸 계속 외우는 거야. 자, 이거를 칸이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 있잖아. 그지? 자, 이 위쪽은요. 오씨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콜, 오, 오씨, 오를 오씨라고 부르다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콜이라는 오형식 동사는 오씨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지 형용사가 들어가지 이렇게 외워야 돼. 그게 더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장점이 뭐냐? 자, 1번은 오씨 자리에 명사, 형용사 들어간다고 했어. 2번은 요 많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거든. 이제 고등 수준에 가면 이거의 2배 정도의 단어들이 얘는 오씨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오는 애들이거든. 이거의 2배 정도 되는 단어들을 동사들 여러분 이렇게 외울까? 에스크는 오형식 동사인데 에스크가 오형식에 쓰일 때는 오씨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와. 이거 일일이 외울 거냐고. 그게 더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뭐냐?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 여기 에게라고 쓰이는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오형식 동사들은 어떻게 외워라? 그냥 뭐뭐? 가라고 외우라고 했어. 기억나? 그래서 P-L-O-O-C 어떻게 한다? 오가 오시 하라고 말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외웠을 때 어떤 방법이어야 돼? 오가 오씨 하라고 누군가가 말한 거야. 자, 오가 오씨 하라고 말한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저기 예나야 저기 가서 에어컨 히터 좀 끌래? 라고 선생님이 말한 거지.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예나한테 뭐 하라고 한 거야? 히터? 끄라고 한 거지. 그러면 끄라고라는 단어는 품사가 어디서 왔어? 다라는 동사에서 왔잖아. 끄라고라는 단어가 끄다라는 동작에서 온 거잖아. 예를 들면 끄다라는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 끄다라는 형용사도 존재하지 않아. 이 끄다라는 건 원래 동사에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맞아? 그러면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애들은 이 애들을 쓰자마자 어떻게 떠올라야 하냐? 어드바이스. 만약에 이번에는 예나한테 내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예나야 밤에 냉면 먹지 마. 선생님 밤에 냉면 먹어서 감기 걸렸거든. 갑자기 냉면이 너무 먹고 싶구만. 살얼음을 잔뜩 띄운 냉면을 배달시켜서 먹었더니 감기 걸렸어. 미친 짓을 했나. 인행치냉이라고 생각을 했어. 자, 선생님이 예나한테 뭐를 조언했어? 먹지 마. 자, 이것도 어디에서 온 거야 결국? 동사에서 온 거지. 동작이잖아. 먹지 말라는 동작을 먹지 말라는 동작 하라고 조언한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나라는 목적어에게 이거 하라고 내가 조언한 거 맞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 관계성이 보이죠?
보이지 않아? 아까 내가 예나한테 얘나 히터즈 끝내라고 말한 거든지 얘나 냉면 다음에 먹지 말라고 조언한 거든지 지금 예나라는 목적어가 지금 다 이 목적격 보어 오씨라는 동작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해가 됐죠? 지금 선생님 말이. 그러면 여러분 그냥 딱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 예나라는 목적어와 먹지마 혹은 떠라는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뭐처럼 보여? 예나가 이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맞지? 그래서 여러분 오와 오씨의 관계가 주어와 동사 관계 맞잖아. 얘가 이 동작을 하는 거 같잖아. 내 말이 이해가 됐지? 예나야 먹지마 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예나야 불 좀 꺼 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결국 이 동작을 하는 건 누구니? 오씨라는 동작을 하는 건 예나지. 그럼 오씨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얘랑 동작을 해야 되니까 동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지금 자 우리 지난 시간 어떻게 배웠어?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오씨라는 건 뭘 해주는 자리야? 뭐를 보충 설명해주는 자리야. 기억나? 너무 더워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 오씨라는 건 뭐 하는 자리야? 오를 보충 설명해주는 자리야. 어떤 식으로 보충 설명해줘? 오씨가 오를? 방금 그것처럼 설명해주는 거야. 내가 예나한테 조언을 그냥 할 수는 있어. 내가 예나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나가 이걸 하라고 조언하는 거야. 즉 예나라는 목적어에게 조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나가 이것을 하라고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게 오씨의 역할이야. 예나가 보충적으로 뭘 더 하라고 내가 조언을 해주는 거지. 이해됐니? 이게 오씨가 오를 보충 설명해준다는 의미거든. 자, 그래서 예나가 추가적으로 뭘 더 하라고 내가 지금 조언을 해줬는데, 자, 예나가 뭘 해야 해? 얘랑 뭘 하라고 내가 조언해줬어. 자, 그럼 여기는 어떤 품사밖에 들어갈 수 없지? 얘랑 뭘 하려면? 아까 너희들이 봤듯이 얘랑 뭘 해야 돼? 그럼 뭐밖에? 동사밖에 못 들어가지. 근데 자, 여러분 우리 문법의 대원칙을 생각해보자. 마침표 하나가 동사는 몇 개? 하나. 논리적으로. 얘네가 이걸 해야 돼. 그러라고 내가 조언을 했어. 그러려면 얘네가 동작을 해야 되거든? 이 동작을 하라고 내가 조언한 거니까. 맞지? 잘 따라오고 있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네가 먹는다라는 동작을 해요. 그냥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 대원칙. 마침표 하나다. 동작은 두 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오씨 자리에는 오씨도 씨죠? 보어죠? 보어 자리에는 원래 뭐밖에 들어올 수 없었죠? 이 형식 생각했을 때 명사랑 형용사밖에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씨 자리는 명사랑 형용사밖에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시라는 동사가 들어오냐고. 두 번째 이유로 뭐야? 한 문장 안에 동작은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드바이즈하고 이시라는 동작이 두 개가 들어오냐고. 이럴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이 뭐였니 얘들아? 동사가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줬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예나에게 뭐랬다? 먹지 말라고 했어. 뭐 먹으라고 했다 할게 쉽게. 예나야 따뜻한 거 먹어. 알았지? 선생처럼 감기 걸렸을 때 따뜻한 걸 먹어라 해. 그래서 어제 매운탕을 먹었어요. 그래도 낫지 않았어요. 자, 매운탕을 먹으면 말이 안 되죠? 충돌하죠? 예나 더러 먹으라는 동작을 추가적으로 하라고 어드바이즈 했어. 그럼 오씨가 오는 게 맞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씨 자리에는 동사 들어올 수 없어. 동사 겹칠 수도 없다고. 어떻게 하라고? 동사가 어떻게 해야 돼? 동사가 아니게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지? 동사를 동사가 아니게 만드는 법? 그렇지. 동사를 동사가 아니게 만드는 법 몇 가지를 써? 두 가지. 동사에 못 붙이거나 투나 ing를 붙인다. 자, 동사에 to를 붙일지 ing를 붙일지는 오롯이 문장 전체의 동사를 결정합니다. 문장의 모든 것은 동사가 결정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천천히 알게 될 거예요. 문장에 키를 지니고 있는 건 동사예요. 동사가 모든 걸 결정해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봐. 문장의 시제,
과거, 미래 이런 것도 누가 결정해? 동사가 결정하잖아. 먹었다, 먹을 것이다. 다 동사가 결정하거든. 웬만한 거. 문장의 형식도 누가 결정했어? 동사가 결정했잖아. 1형식일지, 2형식일지, 3형식일지 다 동사가 결정했지. 모든 건 동사가 결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동작이 겹칠 때, 동사가 겹칠 때 동사가 아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to랑 ing 붙여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뭘 붙여줄지도 얘가 결정해. otherwise는 to를 붙이고 싶은 애야. to를 붙여줌으로써 더 이상 이승 동사가 되지 않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제 해결이 됐네요. 더 이상 동사 충돌하지 않고 오시 자리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니? tell 오시 다시 가볼까? 오가 오시 하 라고 말했다. 맞아? ask 오시 뭐야? 오가 오시 하 라고 요청했다. 맞아? 다 지금 해석이 어떻게 돼? 오 가 오시 하 라고라고 해석했지. 하라고 어디서 왔지? 하 다에서 왔지. 즉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지? 여러분이 즉 얘네를 그렇게 외워두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want 오시, 오가 오시 하기를 원하다. 그러면 오가 오시 하 다에서 온 거니까 want는 오시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오가 오시 하 다, 오가 오시 하 다니까 오시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하다. 하다는 동사에서 왔어. 맞지? 오가 오시 하다. 오시 하다. 오시 자리에 동사 하다가 들어갈 수는 없어. 동사를 넣어야 돼. 하다니까. 그러니까 뭘 붙여야 돼? 그렇지. 그렇게 외워두면 want 오시, 오가 오시 하다. 자연스럽게 아, want는 오시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군? 투부정사가 들어오는군. 의미로 외우는 게 더 빠르다고. 내 말 이해했지? 의미로 외워야 want는 오시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와. 이게 자동적으로 더 빨리 다가온다는 소리야. 얘네를 나눠서 외울 때. 여러분이 이걸 외워놓지 않으면 긴 문장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걸 빨리 파악해낼 수가 없어. 자, 그 예시를 들어줄게. 여러분, 자, 천일만 펴볼게요. 그 예시를 한번 봅시다.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30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이 책이 너무 쉬워. 자, 여러분 그래도 하나를 보자. 여러분 53번 볼래? 동사는 누구야? 동사 바로 보이지? 동사는 알지? 여기서 동사 누구야? keep, 캡트로 나와있지? 여러분 우리 구문독해 할 때 동사 보이면 뭐 해야 되지? 동그라미 치고 밑에 V라고 쓰고 이게 선생님하고 약속이지? 여러분 바로 하셔야죠? 동그라미하고 V 쓰고 어떻게 해라? 앞뒤? 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이 제대로 5형식 외워왔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깔려야 돼? 카펫이 깔려야 돼. 어떻게? 키, 오, C가 깔려야 돼. 이런 식으로 외워두잖아? 그럼 여러분은 남들보다 이 문장 구조가 먼저 보이는 거야. keep OC 하자마자 해석이 바로 나와야지. 뭐야? keep OC O를 OC 상태로 유지하다. 몇 형식이다? keep 보자마자 5형식임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다음에 뭐와 뭐가 온다는 걸 이미 알았지? O와 OC. 그럼 쪼개만 주면 되지. 어떻게 쪼개줄 수 있어 이거를? 누가 오야? 미까지 오인 거 알 수 있지. 왜 미와 어웨이크가 한 칸에 한 의자에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왜? 미는 명사고
awake는 저번에 가르쳐줬죠. asleep이 형용사였어. awake도 형용사. 깨어있는. 알려줬지 첫 시간에. 명사랑 형용사가 한 단어 안에 한 의자 안에 같이 앉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끊긴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자연스럽게 keep 오씨잖아. 그래서 내가 입으로 외우라는 거야. keep을 보자마자 keep 오씨. 오를 해석 바로 넣어봐. 오를 오씨인 상태로 유지하다라고 먼저 여러분이 카펫을 깔아준 후에 넣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지금 문장 구조가 쉽지. 나중에 오형식이 문장 구조가 너무 어려워지면 여러분이 오형식 인것도 못 알아볼 뿐더러 오랑 오씨 자리도 엄청 길어져. 오랑 오씨 자리가 정말 길어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오씨를 봤어. 오씨를 봤는데 오가 오씨라는 것을 오가 오씨 하도록 유지하다라고 미리 깔아놓지 않으면 해석이 막 엇갈려. 그래서 먼저 깔아놓는 거야. 탑태즈 먼저 쫙 깔아놓고 오를 오씨인 상태로 유지하다 한 다음에 그대로 넣는 거야. 오를 누구를? 누가? 오가 누가 지금? 미지. 그러니까 나를 워웨이크 뭐야? 그대로 넣는 거야. 다시 오를 오씨인 상태로 유지하다지. 그대로 넣어봐. 넣어봐. 나를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했다. 그대로 넣는 거라고. 알았지? 그대로 넣지 않으면 계속 선생님 거듭해서 말하는 게 뭐다? 여러분 수학도 기초가 어그러지면 어려운 응용 문제 풀 수 없잖아. 똑같아. 영어도 기초 그러니까 쉬운 문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장 봤을 때 여러분 절대 응용할 수가 없어.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이 앞에 우리 S 표시하기로 했지. 동사 앞에는 무조건 S니까. 자, 이 주어 왜 길어? 주어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글자야. 우리 주어가 이렇게 길면 어떤 확률이다? 뭘 확률이다? 다 까먹었어? 까먹었니? 까먹었니 여러분? 잠깐만 목, 금, 토, 일, 월 5일째 5일째마다 이렇게 까먹을 수 있어. 하나씩 해보자. 규칙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자, 기억해보자. 주어 자리에는 원래 뭐 하나만 들어가면 되죠? 명사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그건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주어 자리에는 명사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근데 뭐 하나를 이렇게 길어지지? 이 명사를 뭐 해주기 위해서? 꾸며주려고. 명사 꾸며주는 애는 누구죠? 그쵸? 형용사죠. 형용사가 들어가서 지금 길어진 거야. 맞지?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 형용사는 급하면 안 읽어도 돼. 중요한 애가 아니잖아. 주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만 사실 찾으면 되거든. 자, 그러면은 네 글자나 있어. 여기서 형용사 역할 하는 애만 슥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원래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 명사가 튀어나오겠지. 걔는 선생님이 핵이라고 부른댔지. 핵심이니까.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누구 빼면 될까? 내가 항상 누구는 가로치라고 우리 전 플러스 명. 여기 전 플러스 명 뭐야? 어딨어? 여러분 이거는 대답 여러분 말로 뭐가 돼도 자기 입으로 뱉어내야 자기 거가 된다. 여러분 공부는요 입력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출력을 해야 자기 거예요. 손으로 쓰든 정리를 하든 입으로 뱉든 뭐가 됐든 출력해야 자기 거다. 그게 스스로 공부. 자, 출력을 하세요. 어디 있어요? 전 플러스 명 from부터 outside. 전 플러스 명 보이죠? 전 플러스 명 무조건 가로죠. 따라하고 있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전 플러스 명. 자, 이름이 뭐예요? 부사. 맞아. 부사 역할도 하니까 부사고야. 근데 선생님이 이런 거 이름 붙이는 거 되게 간단하겠지. 몇 글자? 두 글자. 영어에서 글자가 두 글자 이상이면 덩어리랬어. 한자로 덩어리 구. 얘 무슨 구? 전치사가 맨 앞에 이끌지. 그럼 생긴 대로 붙여주니까 전치사구. 맞아. 얘 전치사구로 부를 수 있어 일단. 기억 슬슬 나요? 나는 거 맞죠? 얘 전치사구로도 부를 수 있는데
자, 영어에서 이름 붙이는 방법은 두 가지 했어. 방금처럼 맨 앞에 이끄는 애로 붙이는가 하면 나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얘가 하는 역할로 붙이면 돼. 우리 전 플러스 명 누구 역할이었어? 부사. 기억나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지? 부사구라고도 부를 수 있어. 맞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 주어 자리에 예를 들면은 pen. 여러분 펜이 있어. 근데 펜은 펜인데 이런 말이 있다가 pen on the desk. 예시 드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자, 그럼 여기 바로 칠만하게 보여 안 보여 여러분? pen on the desk라는 예시에서 어디 있어? on부터 데스크까지. 맞지?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봐. 펜은 펜인데 어떤 펜인 거야? 책상 위에 있는 펜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전치사구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 했어? 왜? 펜이라는 명사를 뭐 해줍니까? 꾸며주니까. 펜은 펜인데 어떤 펜이야? 책상 위에 있는 펜이잖아. 맞아?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 전 플러스 명은 전치사고 생기대로 말하면 이름이 전치사구야. 역할대로 말하면 부사구야. 역할대로 말하면 또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형용사 역할에서 먼저 꾸며주잖아. 이제 다 기억났을 거야. 그러면 이 법칙을 마음에 담고서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자.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게 동사였으니까 동사 바로 앞자리까지는 무조건 주어 자리야. 맞지?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 주어가 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90% 이상의 확률로 주어 자리에는 명사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누가 들어가서 길어진다? 형용사. 형용사 들어가서 길어진다. 맞지? 그 형용사가 지금 누구의 형태로 들어온 거다? 전치사구의 형태로 들어온 거다.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꾸며준 거지. 맞지? 여러분 다 꾸민 표시.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문법적으로 해석해보세요. 느낌으로 하지 말고. 문법으로 똑똑 떨어지게 해석해봐. 시작! 순서대로. 소음인데 어떤 소음 이렇게 가야 되겠지? 해봐. 그대로 해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감에 의존한 해석하지 말고 문법으로 하는 해석해봐. 소음인데 어떤 소음이야? 밖에서 오는. 그렇지. 형용사 무조건 니은이나 리을 받침이니까. 맞나? 맞지? 밖에서 오는 소음 이 그대로 하세요. 이제 문법으로. 소음이 어떻게 한다? keep 오가 오씨인 상태로 오를 오씨인 상태로 유지하다.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어떻게 한다? 나를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했다. all night 하면은 품사 뭡니까? 부사인 거 알죠? 여러분 이제 이거 명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all night은 무슨 정보를 주니까요? 그치. 시간이란 추가 정보를 주니까 명사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부사 앞에서는 찍하고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끝났으니까. 부사 앞에서 여러분 찍하고 끊어주는 겁니다. 항상 문제 끝났다는 소리니까요. 해석 됐어 안 됐어?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오 형식은 오씨라고 외우는 게 여러분 고3 수능까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편하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놔야 돼. 사실 원래 초딩 때 해놔야 되는 거야. 초딩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선생님 그렇게 외워.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해볼게. 54번 봐봐. 동사 누구지? 동사부터 찾는 거지 무조건. 동사 누구야? 그렇지. 동그라미 쳤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니? 무슨 생각이 나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의 확률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얘를 해석하고 싶으면 어떤 두 가지의 확률? think는 몇 형식이다? 일단 3형식. 그냥 무엇을 생각하다 에서 끝날 수 있어. 지금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왜 think 나는 생각하다 무엇을 해서 문장 끝날 수도 있잖아. 3형식으로. 맞아요? 무엇을 생각하다 해서 끝날 수 있죠. 단순히 나는 이것을 생각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몇 형식도 우리 배우니?
어영식도 배우지 않았어? 여러분이 제대로 외웠다면 think, OOC. 그래서 내가 외워오라고 일단 한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나랑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암기해 오라고 하는 건 일단 암기를 해와야 돼. 내가 하라는 방법대로. 그래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해서 계속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 우리 응용하는 방법을 선생님은 알려주는 사람이야. 알았지? 알았어?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응용을 해보자. think는 O 형식일 때 어떻게 되지? think, O, OC. 어떻게 해석해? O를 OC라고 생각하다. 너무 잘했어. 이제 첫걸음이야. 이게 여러분의 해석의 첫걸음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문장을 딱 봤을 때 해석이 몇 배로 빨라지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해석이 왜 빨라져야 돼? 내가 이런 당연한 걸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모의고사 하나를 풀더라도 여러분이 감으로 풀면은 지금 고일 모의고사 짱 쉬운데 저 고일 모의고사 90점 넘어요. 고일 모의고사 90점 안 넘는 사람 없거든요? 고일 모의고사 선생님 저 고일 모의고사도 90점 넘어요. 저 짱 잘 풀어도 그럴 수 있죠. 그 여러분 단어를 잘 외우면 누구나 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한번 깊이 들어가서 물어볼게. 그래서 지금 네가 푼 지문의 주제가 뭐야? 그 주제에 대한 근거가 뭐야? 여러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그거죠. 내가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제대로 찾기 쉬웠어 어려웠어? 꽤 시간 걸렸지? 모르잖아 여러분. 여러분 애초에 수능 시험에서 맨날 주제 찾으시오,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르시오, 그거를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뭔 것 같아? 여러분이 실제로 그 글의 주제를 찾을 수 있는지, 그 글의 예시랑 주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게 수학 능력 시험인 거잖아. 여러분의 수학적 능력을 그 수학 말고 매스 말고 여러분이 수리해서 여러분의 학력을 테스트하고 싶은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는 건데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2학년 때까지는 내가 단어를 많이 외웠어. 단어를 짜깁기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 이렇게 보니까 대충 선지가 이거 같아. 2학년 때까지 가능해. 근데 여러분 이번엔 수능 1등급이 몇 %였다? 아니 1등급 몇 %? 3%.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100명이 시험을 봤으면 3명만 90점이 넘었다는 소리야. 수능 1등급이 90점인 거 알지? 그러니까 절대평가 90점 넘으면 1등급이거든. 그래서 다 수능 영어를 눌러봤었어 애들이. 야 90점 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서 다 수능 영어를 뒤로 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했었거든.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아무도 90점을 너무너무 억울하게 89점, 88점이 너무 많았어. 엄청 어려웠어. 100명 중에 3명만 90점이 넘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수백 명이라고 생각해봐. 100명도 안 되는 사람만 90점이 넘는 거야. 100명? 100명? 100명이라고 볼 수도 없지. 몇십명? 몇십? 아무튼 그렇게 확장을 계속 해나가봐. 엄청 어려운 거라고 이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수시라는 거 알죠? 내가 내신이 너무 잘 나오면 수시라는 걸 쓸 수 있잖아.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내신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서 수시를 썼잖아? 근데 수시에도 최저라는 게 있거든? 수시를 아무리 써도 수능은 봐야 돼. 이 수시에서 뭐 예를 들면 5합 3점? 뭐 이런 게 있어. 5합 3점, 5합 2점 뭐 이런 게 있어. 뭐 5합 아닌데? 뭐 아무튼 이 뭐라고 갑자기 고유명사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뭐냐면 5개 과목에서 네가 가장 잘 본 3과목 있지. 그거 합했을 때 뭐 예를 들면 3이면 3과목 합해서 111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 3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가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을수록 이게 어려워. 예를 들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이에서 K랑 Y만 볼게. K랑 Y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과목을 골라서, 그러니까 5과목 골라서 5과목인가? 5과목 골라서 뭐 보통 3이고 이래. 아니 3과목 골라서 4 이래. 하나라도 2등급 나오면 죽음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애들 되게 많아. 왜? 영어를 믿고 있었거든? 영어만 믿고 있다고 이랬다가 영어 2등급 나와서 최소 다 떨어졌어. 탐구 같은 데서 이제 2등급 나올 거 생각하고 탐구가 어려우니까 과학이나 이과들은 이제 과학 탐구를 보잖아. 문과들은 사회 탐구를 보잖아. 탐구 영역이나 수학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2등급 나올 걸 계산하고 영어는 당연히 1등급 나올 걸 계산하고 자기들도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시험 분배를 했겠지?
어떤 과목은 더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겠고 뭐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에너지랑 시간을. 근데 영어에서 최저 다 떨어진 거라고. 다 영어는 1등급으로 믿고 있었는데 평소에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얘들아. 이 요즘 영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어디선가에서 봤어. 근데 내가 90점이 났다. 그건 또 뭐냐면 선지 플레이를 잘해서 그래. 1, 2, 3, 4, 5번 있잖아. 누가 가도 2번이 답이야. 1번, 1, 3, 4, 5가 너무너무 답이 아닌 거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풀 수 있었어. 보통은 그래. 근데 요즘 영어 시험은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수능은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작년부터 사라졌어요. 근데 뭐냐면 옛날에는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 진짜 난해한 지문 있지. 이건 진짜 괴랄해. 그러니까 이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해내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난해한 무슨 철학적인 지문을 가져와요. 그런 걸 킬러 문항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막 3점짜리고 이래. 막 그런 게 두세 개씩 나오는 거야. 그걸 교육청에서 없애라고 그랬어. 그래서 킬러 문항을 다 없앴어. 없앴는데도 애들이 1등급이 잘 안 나왔어. 없앤 바로 다음 6월 모의고사에서. 왜 그랬냐면 선지 1번하고 예를 들면 3번이 너무 생김새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이거 고민하다가 못 고르는 거야. 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식어 하나의 차이였어. 아니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조금 달랐어. 문해력의 차이였다고. 해석의 차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주어가 이걸 했다는 건가? 잠깐만. 근데 이게 그래서 이런 애라는 건가? 저런 애라는 건가? 제대로 글을 읽지 않으면 누가 주제고 누가 서포팅 센텐스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성적이었어. 이런 식으로 내니까 100명 중에 3명만 90점을 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되고 그러려면 남들보다 빨리 읽으면서도 정확히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은 90점이 나오기 쉽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90점이 나오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 같은 선지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몇 개씩 막 포진해 있잖아? 여러분 나는 항상 모의고사 보면 시간이 남고도 90점인데요. 그럼 여러분이 쉬운 문제를 푼 거지. 쉬운 문제를 푼 거야 그냥. 여러분이 진짜 뭐 이번 수능이나 고3 모의고사 어려웠던 걸 선생님이 주잖아요. 여러분 못 풀어요 시간 내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해석을 못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국 남는 건 기초야.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걸 손을 댈 수가 없어. 자, 여기서 봐봐. think가 동그라미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바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남들은 이 생각을 못할 때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서 바로 이게 3형식이 아니라 그 5형식이겠지. 바로 생각의 전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 때 남들은 계속 뭐야 이거 3형식 아니야? 그냥 생각하다 아니야? 여기 머물러 있는 거지. 그게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를 돌파하고 다음 문제로 갈 수 있는 거고 시간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럼 여러분 think를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한다. 다시 5형식이면은 어떻게 된다? think, OC 어떻게 해석이 된다? O를 OC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3형식이라면 어디에서 끝날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언틱이 보이지? 전 플러스 명. 일단 괄호를 쳐. 왜? 내 눈에 지금 부문이 보이니 안 보이니? 여러분 부문 보여? 이거 3형식인지 5형식인지 알겠어? 딱 봐서 보이는 사람. 딱 봐서 딱 보자마자 3형식인지 5형식인지 보였던 사람. 괜찮아. 솔직히 말해도 돼. 다이나 3형식이 5형식이야? 3형식이 5형식이야. 바로 보여? 바로 보여? 바로 보이니? 안 보이지? 이렇게 짧고 간단한 문장이 바로 안 보이면 여러분 해석을 하는데 벌써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주제문이면 어쩔 건데. 이게 주제문인데 이거 해석을 못해 내가.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전 플러스 명이 보이죠? 미친듯이 괄호를 쳐. 일단 하나라도 내가 제거를 해놔야 뼈대가 보일 거 아니니, 맞지? 자, 어팁이 전 플러스 명이야. 전 플러스 명은 마지막 명사까지 이끌어. 자, TV까지가 마지막 명사 아니니 지금 이 전치사가 이끄는. 왜? very는 명사가 아니야. 매우란 뜻이지. 부사지. 자, 일단 부사 다 걷어내. 이 전 플러스 명도
일단 걷어내. 걷어냈지 다. 전부 걷어냈어? 그럼 여러분 눈에 뭐만 보여? 자, 썸도 일단 몇몇이지. 몇몇이라는 건 명사를 꾸며주는 애일 거야. 다 수식해주는 애야, 뭔가를. 그러면 필수적인 애들은 아니지. 누군가를 꾸며주는 애들은 다 빼고 생각해보자. 보세요, 그럼. think 밑에 V 표시를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V, S 표시를 자꾸 해야 돼. 아직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럼 I가 think를 한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러분이 최소 think는 삼형식이라는 걸 알아. 왜? 무엇을 생각하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되니까. 내가 삼형식, 목적어 오는지 안 오는지 구분법을 알려줬어. 무엇을 일단 붙이라고 했어. 맞아? 생각하다? 뭐야? 무엇을? 생각하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무엇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다큐멘터리. 목적어 맞아요. 왜? 다큐멘터리가 뭐니까? 명사죠. 다큐멘터리 명사 맞잖아요. 명사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거 맞죠? 맞네요. 그러면 SVO까지 해결이 됐네요. 근데 여러분, 내가 until이 날렸어. very 날렸어. 근데 지금 뭐가 남았어? education 널이라는 애가 남았어. 내가 얘 뜻을 모른다 쳐도 여러분이 단어를 그래서 단어도 패턴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AL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능률 복화를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어떤 단어가 AL로 끝나면 형용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단어 패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아니 모르는데 적어도 나 지금 계속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 AL이라는 거 AL로 끝난다는 건 형용사야. 한번 보자. 진짜 형용사 맞는지. 여러분 봐. education 알잖아. 교육이란 뜻이지. education 널 교육적인이라는 형용사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갈까? TION으로 끝나면 여러분 뭐야? 그래. 명사에다가 AL을 붙인 형용사 되는 겁니다. 이게 언어적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 잘 모르겠지만 다큐멘터리는 명사네? 맞아? 에듀케이셔널은 뭐네? 형용사네?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명사 다음에 누구 자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야? 형용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야. 형용사는 누구 자리밖에 못 들어가? 형용사 들어갈 수 있는 의자는 무슨 자리밖에 없지? 보어. 맞아? 오 다음에 있는 보어 자리는 뭐라 그러지? 오. 그러니까 얘는 오 형식으로 봐야 된다. 맞지? 그러면 이제 해석이 돼. 어떻게? 오를 오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게 가지 않아도 think를 보자마자 오 형식이 생각이 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think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장담컨대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 형식이 훨씬 더 많이 나와. 3형식을 여러분이 볼 일은 거의 없어. 왜? 그렇게 단순한 문장은 거의 쓰지 않아요. 5형식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5형식을 더 중심으로 두셔야 돼요. think O, C가 먼저 생각이 나면 여러분 이거 쉽게 끊을 수 있어요. think O 자리에 병이 누구 들어오니? 명사. 여기까지 끊어. O, C. 형용사로 명사 들어올 거야. 어딨어? 여기 있잖아 형용사. 그러니까 O, C 자리에 있고 바로 들어와서 some documentary가 뭐 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알았죠? 외워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알려줬어요. 납득됐나요? 그럼 56번까지 하고 쉴게요. 여러분 56번 몇 형식이야? 동사부터 찾아야겠지. 왜? 동사가 형식을 결정하지. 동사가 누구죠? find. 여러분 뭐 생각나야 돼? 외웠다면? 외워왔다면 뭐 생각나야 돼? 안 외웠어. 안 외워서 모르겠어. 자, 쉬는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보세요. 외우지 못해도 좋으니까. 쉬겠습니다.